안녕하세요, 서울이안입니다. 오랜만에 PC 빌드를 했습니다. 작업용으로는 일찍이 인텔 285K랑 RTX 5090에 메모리까지도 풀로 내장 넣어서 사용 중이었는데요. 요즘 부품값을 보면 선뜻 PC를 맞출 엄두가 나질 않죠. 그래도 항상 게이밍 PC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MD Ryzen 7 9850X3D를 사용해서 오직 게임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PC를 구성했습니다. 사용한 부품과 조립 후기 먼저 보여드리고 AMD 9850X3D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목적이 조금 다른 제품일 수도 있지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285K와 비교한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빌드의 핵심 컨셉은 MSI의 프로젝트 제로를 활용한 선없는 깔끔함과 조립 편의성을 모두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메인보드는 MSI MAG X870이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프로젝트 제로라고 해서 백 커넥터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메인보드의 모든 전원 포트와 헤더가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서는 메인보드에 꽂혀있는 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동시에 조립할 때 선을 복잡하게 앞으로 빼서 꽂을 필요 없이 바로 후면에서 꽂으면 되니까 조립할 때도 또 선 정리할 때도 난이도가 정말 낮아집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제로 컨셉에 맞게 다른 부분에서도 조립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요. 이지 PCI 릴리즈 버튼이 있어요. 거대한 그래픽카드를 뺄 때 레치에 손이 닿지 않아서 좀 힘들잖아요. 이제는 버튼 하나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서 엄청 편했습니다. M.2 슬롯도 나사 없이 오직 손으로만 장착하고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 제로라는 컨셉이 그냥 헤더와 전원만 뒤로 옮긴 것이 아니라 조립 편의성 증대라는 더 큰 컨셉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복잡한 헤더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더 크고 일체감 있는 히트싱크로 인해서 보기에도 좋고 발열 성능까지도 높아졌습니다. 다행히도 AMD 9850X3D를 지원하는 바이오스 프리 버전이 있어서 업데이트 후에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당연히 케이스도 프로젝트 제로를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메인보드가 장착되는 위치의 뒤쪽을 보면 헤더와 전원부가 모두 뒤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뚫려 있죠. 선 연결과 정리 모두 후면에서 바로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역시도 툴 없이 패널이나 커버 분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펜과 RGB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펜과 RGB 헤더를 곳곳에서 끌어오지 않고도 조립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백 커넥터 방식을 지원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파워 서플라이를 달면 후면 포트를 가리는 경우가 제법 많았거든요. 이 케이스는 아예 가리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디테일한 설계도 조립하는 데 좋았습니다. 쿨러도 MSI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MSI 제품 컨셉이 모두 조립 편의성으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이미 다 연결되어 있고 조립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인텔, AMD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브라켓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새 수냉 쿨러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이 정말 많죠. 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요. 막상 또 그걸 보고 있을 일은 잘 없더라고요. 이번에 조립을 해보니까 그냥 깨끗한 디자인에 소음 적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이 좋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화이트 일체감을 위해서 RTX 5080 게이밍 트리오 화이트 제품을 잠시 빌려서 썼는데요. 실제 게이밍 테스트는 RTX 5090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RTX 5090을 구입할 때는 나중에 화이트 버전으로 하나 더 구입해야겠다 했었는데 출시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해서 엄두도 못 내겠어요. 빌드 완성된 모습만 화이트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램은 기존 빌드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모델입니다. 동일한데 가격만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이전에는 16기가 4장을 사용했거든요. 게이밍 용도라서 16기가 2장 구성했습니다. EXPO 설정으로 6000MHz로 사용 중입니다. 조립도 정말 쉬웠고 또 중간중간 부품도 자주 갈아 끼우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유지 보수 하기에도 이번 빌드가 너무나 편할 것 같아요.
요즘 그래픽카드랑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PC를 새로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제품들은 일단 양보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백 커넥터 컨셉의 메인보드 그리고 케이스는 PC 빌드할 때 꼭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립 난이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워지고 또 조립하면서 꼭 한 번씩은 시행착오가 생기잖아요. 그걸 확인하고 다시 보수하는 과정도 엄청 간단해져요. 다음 PC 빌드할 때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PC는 인텔 285K의 램과 그래픽카드는 동일하기는 한데 케이스와 쿨러까지 통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발열로 인한 병목 현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참고해 주시고요. 총 3개의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CPU가 얼마나 그래픽카드를 끌었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상도는 FHD를 사용했고 업스케일링과 프레임 생성도 끄고 그래픽카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레이트레이싱도 끈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크레이더스입니다. 편집자 세훈이가 얼마 전까지 푹 빠져있는 게임이라서 이번에 넣어봤는데요. 너무 압도적인 격차가 나서 많이 놀랐어요. 평균과 1%로 모두에서 25%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X3D가 게이밍 킹이구나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죠. 게다가 GPU 로드율을 봐도 9850 X3D 시스템이 RTX 5090의 성능을 더 끝까지 쥐어짜고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뒤에서 다른 게임 벤치마크도 보겠지만 아크레이더스가 9850 X3D의 게이밍 능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타이틀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3D V캐시도 캐시 적중률이 떨어지면 이스나마나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크레이더스는 높은 캐시 적중률을 기반으로 하면서 GPU와 역할 배분을 효과적으로 하고 CPU와 GPU 모두 극한으로 끌었을 수 있는 X3D의 최적화가 잘 돼 있는 타이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은 신화 50입니다. 평균 프레임보다도 하위 1% 그리고 하위 0.1% 프레임 격차에서 차이가 돋보이죠. 게임 중에 미세한 끊김으로 느껴지는 프레임 드랍 현상이 9850 X3D에서 더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3D V캐시가 모델링 데이터 처리에 엄청나게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점이 아크레이더스와 비교해서 CPU 로드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검은 신화 50 자체가 워낙 그래픽 고점이 높은 타이틀이라서 CPU 테스트를 위해 제가 억지로 GPU 리소스를 활용하는 광원 효과 옵션들을 껐거든요. 이러면 CPU 로드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그 와중에 인텔은 30%대로 생각보다 더 낮은 로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은 9850 X3D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기에 285K가 확실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는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평균 프레임에서는 9850 X3D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저 프레임 방어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텔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사이버펑크가 인텔 APU 지원 타이틀이기 때문에 코어수가 많은 285K는 P코어 할당률을 높이면서 하이 프레임 방어를 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텔 역시도 다중코어의 장점을 바탕으로 P코어에 제대로 일을 할당하고 코어 활성화율을 높이면 게이밍 용도에서 중요한 최저 프레임 방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이밍 용도 한정으로는 가격이나 소비 전력 측면에서 코어를 늘리는 것보다 3D V캐시를 늘리는 쪽이 현 시점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프레임을 평균 전력 소모량으로 나눠서 전성비를 구해봤는데요. 결과값이 흥미롭습니다. 모든 게임에서 9850 X3D가 285K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내고 있어요. 확실히 285K는 게이밍용이라기보다는 제가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다중코어 연산을 통한 생산성 작업에 포커스를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완전 게이밍 용도로 9850 X3D를 선택한 것이 바람직했던 것 같아요.
간만에 PC 조립도 너무 재밌었고 또 프로젝트 제로 메인보드와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조립 편의성이 또 너무 좋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85K를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렌더링도 했다가 AI 머신도 됐다가 게이밍으로 썼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9850X3D가 전력도 적게 먹고 프레임도 더 잘 뽑아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용도별로 PC 관리하기도 엄청 수월해졌습니다. 좀 부품값이 떨어져야 제가 예전처럼 재밌는 PC 빌드도 많이 해볼 텐데 언제쯤 다음 영상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